어느 날이었습니다. 밤 11시 반 당직실 형광등 아래에서 라면 물을 끓이고 있었죠. 창밖은 깜깜했고 로비에선 아직 배달박스를 치우지 않은 채 퇴근한 입주민이 투덜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러다 나 혼자 늙겠구나. 이런 생각.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30대 중반쯤부터 슬슬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고 40이 넘어서부턴 그냥 마음 한구석에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너도 가정 꾸려야지. 혼자 살다 뭐하냐? 이런 말 처음엔 신경 썼죠. 하지만 이제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냅니다. 그러고는 다시 라면 국물에 밥 말아 먹습니다. 딱 그 정도예요. 지금의 내 마음이. 사실 저도 결혼이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를 좋아했고 휴일이면 조카 손잡고 놀이터에 가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하겠지. 지금은 돈 벌어야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자격증 하나로 시작해서 시설관리, 기정기사, 교대근무. 이런 인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월급은 늘 비슷하고 삶은 늘 반복됩니다. 아침엔 24시간 당직자 교대 인수인계. 낮엔 입주민 민원에 시달리며 설비 점검. 밤에는 무인 로비 순찰 돌고 CCTV 돌려보고 조용한 근무지에서 혼자 핸드폰 불빛만 켜놓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쌓이다 보니 언제부턴가 소개팅 자리도 선자리에 나가는 것도 귀찮아졌습니다. 왜냐고요? 무슨 일 하세요? 이 질문 하나에 나는 항상 대답을 망설입니다. 시설관리요라고 말하며 그쪽의 표정이 어색하게 굳는 걸 몇 번이나 봤는지 모릅니다. 아, 그런 일도 하시는구나. 어디에 있는 건물 관리하시는 거예요? 근무는 주간인가요? 아니면 교대? 물론 나를 알고 싶어서 물었겠죠. 근데 그 눈빛, 경제력, 직업 안정성, 사회적 지위를 떠보는 그 눈빛이 말 안 해도 느껴집니다. 그때부터 대화가 불편해집니다. 내가 작아진 기분이 드니까요. 돈 이야기요. 시설관리직에서 세후 350 넘기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300에서 320 명절 수당이나 시간에 근무 수당이 붙으며 한 달 350 가까이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성장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연봉이 확 뛰는 것도 아니고 승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퇴직금 빼고는 나중을 보장해주는 것도 없습니다. 이 현실을 알게 되니까 결혼이 하고 싶다가 아니라 이걸로 결혼을 해도 되는 건가? 내가 누군가의 가장이 되어도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 만날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누가 이 교대 근무 스케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주말 당직, 명절 당직, 갑자기 터지는 설비 사고. 연애가 아니라 그냥 약속 하나 잡는 것도 힘든 직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동료들 보며 30대 후반 40대인데도 그냥 혼자입니다. 그냥 혼자가 익숙해진 사람들. 이상하게 슬퍼요. 누구한테도 얘기 안 했습니다. 너도 결혼해야지라는 말 들을 때마다 그냥 씩 웃으며 넘깁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고 당직실 냉장고에 있던 햇반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데웁니다. 그러면서도 가끔 상상은 합니다. 나도 언젠가 아이 손잡고 놀이터 가는 날이 올까? 하지만 그 상상은 항상 현실의 숫자 앞에서 무너집니다. 월급 명세서, 통장 잔고, 대출 한도. 그게 지금 내 현실이고 그게 나를 결혼해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부터 결혼을 포기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기대에 가까웠죠. 군대 전역하고 자격증 따고 첫 직장 들어갔을 때만 해도 열심히 하면 언젠간 좋은 사람 만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언젠가가 오질 않더군요. 시간이 없고 사람을 못 만납니다. 시설관리라는 일은 밖으로 보기에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사람을 고립시키는 직업입니다. 이 업계에 들어온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주말은 교대 근무, 명절엔 당직. 애인과 여행은커녕 지인 결혼식도 못 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결혼 준비는커녕 연애조차 힘들어요. 그리고 시간보다 더 무서운 건 기회가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소개팅 해봤죠. 사람을 만났을 땐 괜찮은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평일에는 퇴근이 일정치 않아서 약속을 잘 못 잡아요. 주말에도 당직 걸리면 끝입니다. 메시지는 쌓이는데 미안하다 말만 자꾸 하게 돼요. 그런 생활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냥 나도 모르게 포기하게 됩니다. 아, 지금은 연애할 때가 아니구나. 나중에 상황 괜찮아지면 다시 해보자. 근데 그 나중은 오지 않아요. 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관리직 보통 월급 얼마 받냐고요?
신입은 세전 250, 경력직도 세후 300선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교대 뛰거나 큰 현장 가면 300에서 400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급 자체가 낮아서 불안하죠. 더구나 요즘은 퇴직금 중간 정산도 어렵고 근속 10년에도 큰 폭의 인상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결혼은 돈이 듭니다. 결혼식 비용, 신혼집 보증금 가정가구, 이사 비용, 양가 예단까지. 정말 사랑만 있으면 다 되는 시절은 지났어요. 대부분 소개팅 나가며 상대방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직업과 연봉, 그리고 주거지입니다. 제가 뭐 의사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대기업도 아니니까. 소개팅 상대 입장에선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실제로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좋은 분 같아서 두세 번 만났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나중에 아이 낳고도 계속 교대 근무하실 생각이세요? 그 질문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냥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그게 정리였어요. 아, 이분도 내가 같이 살기엔 불안한 사람이라고 느끼시는구나. 집이 없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무너뜨립니다. 요즘 집값은 말 안 해도 아시죠? 서울은 넘사벽이고 수도권도 전셋값이 억 단위입니다. 지방도 상황 다르지 않아요. 보증금 5천에서 1억은 기본, 웬만하면 2억에서 3억은 있어야 신혼집 하나 겨우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세후 300번은 남자가 매달 100만 원 이상을 저축한다고 쳐도 그 돈 모으는데 20년에서 30년 걸립니다. 그동안 집값은 더 오르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생각이 바뀝니다. 아집 없이 결혼해도 되나? 전셋집이라도 구해서 시작해야 하나? 근데 아이 낳고는 어디서 키우지? 생각은 현실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전세부터 시작하자 했지만 지금은 그 전세도 대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대출 받아도 모자랍니다. 그걸 아는 순간 나는 또다시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결혼은 아직 이른 걸까? 나 말고 더 나은 사람 만나야 하지 않을까? 스스로를 한없이 낮춰보게 됩니다. 혼자라는 게 편해지면 그게 위험합니다. 이런 생각이 쌓이면 어떻게 되냐고요? 혼자가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퇴근 후에는 집에 와서 혼밥하고 넷플릭스 보면서 혼술하고 주말엔 아무 약속 없이 늦잠 자고 당직 때는 라면 하나 끓여서 조용히 먹습니다. 이 생활이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익숙하고 편해지고 감정 소모도 없습니다. 그렇게 혼자서도 잘 사는 방법만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 정말 혼자 늙겠구나.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는 삶 괜찮은 걸까? 저도 부모님이 계시고 가끔은 조카 보면서 부럽기도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며 그 고생을 들으면서도 한편으론 부럽습니다. 아이 웃음소리, 학교 다녀오면서 엄마 아빠를 부르는 목소리, 식탁에 둘러앉아 밥 먹는 풍경. 그게 부럽습니다. 근데 나는 그걸 가질 수 없을 것 같아서 점점 체념하게 됩니다. 나는 그냥 이 길로 가야 하나 보다. 내 인생은 가족 없이도 만족할 수 있어야겠지. 언젠가 후회해도 지금은 이게 최선이야. 결혼하고 싶은데 못하는 겁니다. 결혼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포기하게 된 겁니다.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자신이 없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직업이 누군가를 책임지기엔 벅찬 직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만 마음을 접게 됩니다. 시간은 정말 빠릅니다. 어느새 1년 또 2년. 그렇게 나이를 먹었습니다. 소개팅 한번 나가지 않은 지가 몇 년째인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가끔은 누가 물어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럴 때는 웃으면서 예, 아직이요라고 대답하죠. 근데 속으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할 수 없어서요. 결혼을 포기했다. 그 말 속에는요, 많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연애가 귀찮아졌다는 말, 그 말 속에는 마음을 다쳤다는 이야기가 있고, 이제 혼자가 익숙하다는 말에는 함께할 기회를 놓쳤다는 후회가 들어 있습니다. 시설관리 일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사람이 매일 똑같은 패턴으로 살며 감정도 무뎌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점점 조심스러워진다는 걸요. 그리고 그 속도가 너무 느려서 어느 순간 누군가 옆에 없다는 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어느 날엔 당직실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내가 내일 죽는다면 누가 제일 먼저 알게 될까? 부모님일까? 형제일까? 아니면 같이 일하는 기사님일까? 그 생각이 참 서글펐습니다. 한때는 나도 따뜻한 밥 지어주는 아내와 아침마다 등교 준비하는 아이를 바라보며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주말마다 손잡고 마트 다니고 여름엔 캠핑도 가고 겨울엔 김장하고 아이에게 자전거 타는 법 가르쳐주고 그런 걸 상상했었죠.
근데 이젠 상상도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상상하면 아프거든요. 내가 못 가질 것 같은 걸 자꾸 떠올리며 그게 고문이니까요. 내가 이 직업을 선택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래도 정규직이고 꾸준한 일자리니까 괜찮겠지. 시간 지나면 나도 누군가와 가정을 꾸리겠지. 근데 이 일은 꾸준함은 있을지 몰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여유는 없더군요. 몸은 쉬울지 몰라도 마음은 쉴 틈이 없습니다. 휴일 당직 야간 교대 무인 로비 순찰. 입주민 민원 갑작스러운 설비 고장. 누군가를 만나고 그 사람을 이해시키고 미래를 이야기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결혼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안 맞는 옷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혼을 포기했다고 하며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좋은 사람 나타날 거야. 조건보다 마음이 중요하지. 좋은 말이죠. 하지만 그 말 한마디로 이 생활의 외로움이, 현실의 벽이, 스스로에 대한 체념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혼자가 편하더라고요. 이제 누굴 만나기도 애매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같아요. 그 말들은 사실 혼자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혼자가 되는 수밖에 없어서 생긴 말들입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삶. 다들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는 직업. 그 안에서의 고요한 체념. 그런데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해야 할까요?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기사님한테 말하기엔 민망하고 약점 잡힐 것 같고, 가족한테 털어놓자니 괜히 걱정할까봐 숨기고, 친구들에겐 괜히 자존심 상해서 그냥 농담처럼 흘리고, 그러다 보니 결국 이런 마음들은 말이 아닌 침묵으로 쌓여갑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시설워크라는 사이트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댓글을 읽고 익명으로라도 뭔가 남기며 그나마 위로를 받곤 합니다. 이 사이트는 단순한 구인구직 게시판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의 현실 이야기가 오가는 공간입니다. 이직 고민 중입니다. 당직실에서 외로워서 끄적여 봅니다. 소개팅 나갔는데 직업 듣고 표정 굳어지더라고요. 이런 글들을 보면 정말 나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었구나 싶습니다. 당신도 그런 생각 드신 적 있다며? 혼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시설워크엔 당신 같은 사람들이 많고 그들도 지금 당신처럼 조용히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댓글 하나 글 하나 그게 누군가에겐 정말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직도 결혼을 완전히 포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현실에서는 그게 너무 멀게 느껴질 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삶 누군가는 알아주고 들어줘야 한다는 거. 그리고 그걸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 혼자서 묵묵히 버텨온 당신의 삶,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 있고 누군가의 인생보다 절대 작지 않습니다. 시설워크는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